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입니다. 여러분을 상상과 창조의 신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지도 교수이기도 하고요.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서 창의적인 인재가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상상과 창조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 상상력 그러면 아마 물음표가 연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를 가지고 계속 궁리를 거듭하다가 보면 마지막에 만나는 문장 부호가 저는 느낌표, 곧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상상력과 창의력은 물음표하고 느낌표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변화와 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물음표하고 느낌표가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붙으면요, 이게 또 의문 경탄 부호라고도 번역되는 인터러방이라는 문장 부호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은 호기심을 가지고 물음표 속에서 살고, 그런 호기심의 물음표가 계속 궁리를 거듭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만나는 감동의 느낌표, 그게 저는 창조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첫 시간에 도대체 지금 왜 상상과 창조가 필요한지, 아마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강조하지 않은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특히 오늘날 지금 여기서 왜 상상력과 창조력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상력과 창조가 왜 지금 필요한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영어로 C자로 끝나는 말을 21가지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21세기 창조가 필요한 이유, 이런 걸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한 학기 동안 상상과 창조의 그 비밀, 열쇠 10가지를 배우게 될 텐데, 저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그 10가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이 10가지들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이 10가지를 잘 학습을 하고 습득을 하면 상상력과 창의력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런 이야기를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에 상상과 창조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3C가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까지 이 C로 끝나는 영어 단어 3가지를 제가 5가지 세트를 모아가지고요, 시대 변화별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었던 영어 단어지만 이렇게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C라는 단어를 3가지씩 엮어서 설명을 하면 제가 보기에 그것도 한 시대의 흐름과 어떤 트렌드를 어떤 특징 있게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표가 C로 끝나는 단어가 그냥 국어전에, 영어사전에 이렇게 널려 있으면 그냥 하나의 단어지만, 저건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일정한 관계와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것 자체가 저는 하나의 창조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한 학기 동안 많이 강조를 하겠지만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아무런 관계없는 단어든 사물이든 현상이든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목적의식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결시키면 낱낱이 어떤 단어나 현상으로서는 알아볼 수 없는 새로운 의미가 우리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3C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C가 커맨드입니다. 명령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제, 컨트롤, 그 다음에 체크, 점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 가서 명령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업에 가면 또 옛날 80년대 초에 보면 명령과 통제, 그리고 그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시대가 주류를 이루었던 시대를 우리가 3C의 첫 번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 속에서 사는 어떤 일하는 방식은요, 상부에 있는 어떤 윗사람들이 명령하고 지시하면 밑에 사람은 그 명령하고 지시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고, 그리고 윗사람은 그걸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렇게 점검해보고, 그래서 이런 조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재들을 저는 모범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범생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없고요. 정말 모범생다운 모범생이 되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아마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면 그게 아마 이 일 잘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갔던 어떤 모범생들은 어떤 조직을 창의적으로 이끌어가는 인재라기보다는 어떤 조직에 예속된 하나의 기계적 부속품에 불과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3C의 첫 번째 시대에서는 창의성이 거의 발현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대가 서서히 저물고 두 번째 C로 끝나는 단어 세 가지가 모여서 새로운 2세대의 C 시대가 왔는데요. 이제 컨슈머라는 고객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아마 고객 커스터머보다는 아마 컨슈머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가 고객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기업이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변화를 끊임없이 거듭을 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변화가 극심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 이제 가속화되는 시대. 그래서 이 두 번째 C는 커스터머 체인지 컴피티션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C가 앞에 있는 명령과 통제, 점검하는 이런 시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창의성이 필요한 시대다. 왜냐하면 이제 커스터머가 고객이 원하는 걸 우리가 제때 파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물건과 상품과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경쟁에 뒤처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기업의 존재 이유나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생존, 성패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이때부터 창의성이 조금씩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이런 3C가 또 저물고요. 이제 세 번째 C 시대가 왔는데 비로소 이제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독창성이라는 컨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창성을 가지고 자기만의 어떤 컨텐츠를 개발하는 컨셉.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 컨셉, 그 다음에 컨텐츠. 자, 그럼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적인 특징은 남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발상을 하면서 남들이 쉽게 창조할 수 없는 콘텐츠를 창조하는데 그 콘텐츠마다 다른 콘텐츠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컨셉이 있어요. 이 컨셉은 영어 단어의 그런 개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의 본질, 그 작품의 핵심, 그 작품의 정수를 한마디로 얘기할 때 이때 우리는 컨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컨셉을 만들려면 개개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크리에이티비티, 창조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인류는 자기만의 콘텐츠에 대한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고요. 이류는 그 카피라이트 갖고 있는 남들이 갖고 있는 카피라이트의 콘텐츠를 자기 목적에 맞게끔 갖다가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카피라이트를 갖고 있느냐, 카피하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 인류와 이류의 엄청난 차이인 것 같아요. 아마 농담 삼아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인류는 프린터를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카피라이트 어떤 컨텐츠를 프린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인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류는 복사기를 갖고 다니면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의 어떤 콘텐츠를 자기 방식으로 이렇게 복사하는 데 열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복사를 계속 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콘텐츠를 프린아웃해서 자기의 독창성을 주장하느냐 이게 아마 경쟁력의 치명적인 차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자, 이제 크리에이티비티가 서서히 또 이제 저물어 간다기보다도요, 이제 컨셉의 어떤 창조성이라고 하는 것의 컨셉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제 4세대 3C 시대라고 합니다. 이 4세대 3C는요, 자, 앞에서 보셨던 이제 독창성이라는 개념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자꾸 연결되는 시대로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커넥션이라는 키워드가 하나 또 나오고요. 자, 남들과 잘 커넥션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컬래보레이션이라는 게 협력이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비티가 한 개인이 혼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그 크리에이티비티 앞에다가 CEO, 코가 붙어가지고 코오퍼레이션에 CO가 붙듯이 그래서 이제 코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독창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력해서 창조성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제는 이제 협창성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개인이 아무리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요, 나하고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서 협력해가지고 혼자 해낼 수 없는 어떤 창의성을 계속 개발하는 시대. 이게 바로 이제 독창성의 시대에서 협창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 어떤 똑똑한 한 사람이 수만 명의 어떤 사람을 먹여 살리는 시대, 이런 시대라기보다는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내가 갖고 있지 않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서 협업을 하고 시너지를 창출하고 그래서 협동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시대로 이제 제 4세대 C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5세대 C는요. 자, 이제 공동의 창의성, 협동의 창의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합니다. 그럼
이 커뮤니티가 조금 더 커지면 빵을 같이 나눠 먹는 벗들이 모여 있는 어떤 공동체 모임을 또 컴패니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컴패니언들이 조금 더 조직이 커지고 어떤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한솥밥 공동체, 우리 많은 직원들이 다니는 회사, 컴퍼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 앞에 여러분 영어 단어의 어떤 변화를 보면 특징이 있듯이 앞에 CO나 COM, 코나 컴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 뭔가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과 같이 공동으로 협업을 하면서 혼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 속에서 혼자 해낼 수 없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같이 연결시키고 또 내부적으로만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어떤 아이디어나 전문성이 없다 그러면 과감하게 바깥에 있는 전문가하고 연결시켜서 협업을 하고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가 되고 컴패니언이 되고 이제 동고동락하는 한솥밥 공동체 이제 컴퍼니가 탄생하면서 회사가 이제 단순히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고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런 어떤 이익단체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건전하고 또 올바른 어떤 바람직한 사회로 바꾸는데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어떤 규모가 큰 공동체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3C 3가지씩 연결해 가지고 5가지를 살펴봤잖아요. 그럼 총 15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그 15가지 키워드들이 서서히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변하는 모습들을 지켜봤을 때 왜 지금 우리 사회에 창조성이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해지고 더 필요해지는지를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고 또 하나의 변화는 혼자 창의성을 발휘하는 독창성에서 같이 더불어서 공동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협동의 창의성으로 이렇게 키워드가 넘어가는 엄청난 큰 변화의 움직임을 아마 여러분들이 간파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